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671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사의 지지, 사화와 관련된 합영충해파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사주 두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합형충해파나 신사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천간의 생극재화, 천간의 구성의 역관계 이런 것은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쉽게 단편적인 지지의 신살에만 신경 쓰시는 경향들이 너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을 많이 다루면 안 되겠다. 그 사주를 보면서 생극재화를 보면서 고명으로 얹고 또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 신살로 모든 것을 다 때려잡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보자가 배우기는 어렵고 잘 모르겠고 하니까 신살 가지고 그냥 때려잡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명리학의 공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살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없지만 가능하면 살짝 이야기하고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정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사의 지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신금입니다. 지지신금. 어떤 분은 이 신금 한자를 몰라서 신라면 신금이에요. 천간에는 신라면 신금이고 밑에 지지는 납신입니다. 잔나비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지지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사의 사화 옆에 신금이 올 때는 사신합이 됩니다. 합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형도 되고 파도 되고 사신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신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화 옆에 신금이 오는 경우에 죄송합니다. 신금이 아니고 인목이 오는 경우에 인사형이 역시 됩니다. 그래서 사옆에는 신금이 오든 인목이 오든 간에 형이 된다. 그 다음에 사옆에 인목이 오면 형이 되면서 육해가 된다. 결국은 신금과 인목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지의 충에서 형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옆에 해가 오는 경우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움이 한겨울의 해와 부딪히면 모든 것이 다 박살나버립니다. 결국은 사와 부딪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신의 다시 말해서 모든 생지입니다. 생지. 신금, 해수, 사화, 생지입니다. 생지. 생지가 붙을 때 큰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일주가 있는데 신금이 오는 경우에는
사신합이 되고 사신형이 되고 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형, 파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주를 배워가지고 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신합이니까 좋습니다. 처음엔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고 집안이 깨지고 합니다. 기사일주가 이쁘다고 해서, 여명이 이쁘다고 해서 신금이 남자가 와서 혼인한 사람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은 혼인한 사람인데 러브 어피어즈, 쉽게 말하면 애정이 생기고 정사가 생겨서 사신합이 되면 맨 처음에는 합입니다. 따끈따끈하고 좋을 것입니다. 새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캔들 문제로 터지고 내중에는 큰 문제가 되고 마지막에는 집안이 박살나는 과정이 바로 합형파입니다. 기사에게 신금이 와서 행운으로, 특히 세운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캔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캔들뿐만 아니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상인 신금이 와서 인성인 사업을 두드려 버리니 여자 명식이라면 내 자식과 내 친정어머니가 싸우는 꼴이 되니 그것은 곡히 외할머니와 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친정집안까지 엉망된다는 이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일주 옆에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은 월지에 있습니다. 월지에 있는데 사화가 와서 사해충이 되면 사신형도 같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사해충에다가 사신형이면 어지간한 집안은 이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 죽이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할 정도가 됩니다. 남명의 경우에 기토의 기사라면 해수는 여명 여자 아내입니다. 내 아내가 내 어머니와 싸우니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돼서 집안이 엎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온 해수가 화를 치니 사해충에다 며느리하고 여자하고 내 어머니가 싸우는 꼴이 됩니다. 집안은 거들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사 옆에 신금이 있는데 인목이 옵니다. 인사신 사명이 성립됩니다. 큰 변동이나 상황, 문제가 생기기는 분명하게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이 사람의 대운도 모르고 세운도 모르고 연주도 모르고 월간도 모르고 시주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생겨서 완전 아작이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작이 나고 파탄만 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월간이나 시간에 이 기사를 괴롭히는 귀신들이 잔뜩 앉아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기토를 괴롭히는 화가 월간에도 있고 시간에도 있다, 이런 경우, 혹은 토가 있다, 이런 경우, 특히 토가 있는 경우입니다. 화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토가 있는 경우는 인사신 사명이 생김으로써 해서 기사 일주를 그냥 격파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고생에 참고 살았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한꺼번에 해결되고 성진도 할 수도 있고 돈 벌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인사신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쁜 경향으로 가는 것이 많지만 사주가 꼬이고 안 풀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풀리는 방향으로 가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살이 많습니다. 신살이 많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 안 드린 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화가 임목을 만날 경우에는 형이라고 말씀드렸고 육해라고 말씀드렸는데 탕화까지 옵니다. 그러니 사화가 임목이 옆에 있거나 임목이 없는데 행운으로 임목이 오는 경우에 임목이 사화를 와서 붙는 경우에는 임목은 사화의 장작이 되어 가지고 온 집안을 불살라 버릴 정도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화 옆에는 신금이 오는 것도 두렵지만 임목이 오는 것도 두렵다. 인사신 사명이 되는 것은 신금이 오고 임목이 오는 것이 다 와야 되겠지만 임목이 오는 것도 대단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화 옆에 사화가 일지에 있고 월지에 오화가 있는 건 정식의 도합니다. 도화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요 사이는 사화와 오화가 바뀌어서 뒤집어져 있을 경우에도 도삽도화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도화라고 하는 경우, 도화기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지와 일지에 있을 경우입니다. 월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화가 사화가 연지에 일지에 있고 오화가 월지에 있으면 사움이 방합이 되면서 이 사주는 대단히 뜨거워지고 막 성질도 급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도화살도 생깁니다. 연애하느라고 바빠가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올리는 거였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본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해놓았다가 저희가 사례를 소개하려고 사주를 올렸습니다. 2018년에 위암으로 사망한 분의 생인데 이분은 아마 40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신유, 갑오, 기미, 신미. 신유, 갑오, 기미, 신미.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토가 셋, 금이 셋, 토가 셋, 금이 셋, 목이 하나, 화가 하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주는 대단히 뜨거운 사주입니다. 근본적으로 각기합이다. 뭐다? 기토는 일간이고 신은 식상이니까 식상이 왕성하니까 살겠다. 그런 것보다는 식상에서 금생수로 해서 쉽게 말하면 비견급제와 일간과 비견급제 그리고 식상이 대단히 강한데 이것을 빼줄 수 있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뜨겁게만 만드는 것이 월주의 갑오가 있습니다. 갑목은 오화에게 장작을 대주고 오화는 기토나 미토에게 뜨거운 것을 계속 대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월주, 일주, 월간, 월지, 일간, 일지에 모두 뜨거운 것뿐입니다. 제일 사주를 볼 때 키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것이 월주와 일주를 딱 보셔야 됩니다. 여기 물이 하나도 없구나. 물이 없는데 토생금 되어서 비견은 대단히 강하고 욕망은 강하고 그 다음에 토생금 해서 금까지는 갔으니까 일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금을 빼줄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토금 상관은 있는데 금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막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토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금에 문제가 생기니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어떤 분은 이제 소화기 계통의 염적이다, 종기다, 종양이다, 물이 없다, 이렇게 물이 없으면 원래 소화기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깁니다. 뜨거우면 내장이 뜨거우면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주를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실 줄 알면 이 사주가 이 사람 그래서 죽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사주 하나를 더 들고 왔습니다. 정미, 무신, 기사, 정묘. 이 사주도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금 안에 임수가 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는 물이 없다고. 왜? 천간에 투간된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대단히 신강합니다. 인성이 셋, 비급이 셋이니까 대단히 신강한데, 문제는 신금 안에 있는 물이 말라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토에 대해서 바로 물이 없다는 것은 재성이 없습니다. 재성이 없다는 것은 재성이 대단히 약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몸도 약하다는, 식상이 약하고, 이게 식상입니다. 신금이 식상인데 물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신금이 중간에 말라 버릴 정도의 상황이라면 신금 안에 임수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금 임수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정화, 미토, 무토, 기토, 사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견급제, 일간을 제거할 만한 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관성은 저 끝에 묘목이 있어서 묘목도 그냥 불타버리고 장작으로 기토에게, 정화나 사화에게 장작으로 그냥 내줘 버리고, 쉽게 말하면 기토나 무토, 미토, 관성과 일간과 비견급제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성도 없고, 관성님도 약하고 없으니까 자식도 없을 것입니다. 수가 없으니까 재성이 없으니까, 재관이 없으면, 식상이 아무리 강해도 재관이 없으면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로 이제 사주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월주, 월간하고 월지하고 일주, 일간하고 일주를 중심으로 보시고 좌우로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부터 이야기해가지고 끄집어내는 사람은 사주를 잘 못 보는 사람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미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적천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